조현용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우리의 언어는 곧 우리의 문화인데요. 한국말 어려우신가요? 다문화 특집 우리가 무지개처럼 해서 우리말의 뿌리부터 제대로 배워보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우리말 한국말 언어문화 알림이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전공 조현용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우리말로 배우다는 한국에 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유학생을 위한 생생한 한국 문화 이해 프로젝트입니다. 자, 우리말 한국말 언어문화 알림이 조현용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이제 진짜 이 가을 바람과 가을 공기가 물씬 느껴지면서 이 계절이 되면 남자들이 또 약간 센치해지면서 맞습니다. 가을인가 싶잖아요. 예. 네, 그런 기운을 저도 요즘 받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그래서 색깔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색이 변하잖아요. 네, 색깔이 이제 초록색에서 점점 물이 빠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단풍이라고 얘기하고 또 낙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색의 변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더 변화가 더 많이 느껴지니까 더 감성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감성적인 계절이 또 워낙 옷 입기도 좋고 뭘 입어도 좀 이렇게 맵시가 나는 것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계절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좀 이게 가을이 좀 짧아진다는 느낌이 요즘 들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그 색이 변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 계속 색이 변하니까 나름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소나무가 늘 푸른 나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사철나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나무가 늘 푸른가 하고 가서 봤더니 그러지 않더라고요. 소나무도 낙엽이 많아요. 그리고 색이 변하기도 하고요. 사철나무라고 되어 있는 것들도 근데 왜 늘 푸르게 느껴졌을까 하고 보니까 계속 나고 있더라고요. 색이 변하면서 또 나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계속 새로 나오고.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은 떨어지면 그 자리가 다시 안 났다면 소나무는 계속 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늘 파랗네, 늘 푸르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늘 변하는 나무가 늘 푸르는 나무다. 그러니까 떨어뜨리고 새로워지고 떨어뜨리고 새로워져야지 떨어뜨리기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지나가는 나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나무처럼 살아라는 말은 늘 푸르라는 뜻이 아니라 늘 새로워라라는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한글과 한국어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 깊이가 있으신 줄 알았는데 살짝 오늘 던지신 이 말씀은 굉장히 철학적인 울림이 있고 그렇네요. 실제로 산에 가보시면 가을 겨울에 가도 새로 나온 잎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봄에 나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시게 돼서 저도 감동을 받을 정도로 지금 새로 나온 나무도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늦은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봄에만 새로운 잎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가을 겨울에도 새로운 잎이 나오면 새로운 잎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미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색깔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깨달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게 인생에 비유하면 우리가 늦은 때란 없다 이런 말들도 격언처럼 있는데 그 말씀을 또 소나무 색에 빗대서 해주시는 것 같고요. 자, 오늘 교수님이 또 이렇게 처음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서 싹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주제로 가실지가 대충 느껴지거든요. 맞죠. 오늘 약간 그 색깔 쪽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 색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색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언어 속에서 좀 다뤄보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질문 시간. 색이라는 말은 이제 한자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자에 대한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은 순우리말로 색은 한자 말이고 순우리말로 뭐죠? 색, 빛, 빛. 주로 이제 빛깔, 빛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순우리말로는 빛, 빛깔, 한자어로 하면은 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평화 방송에도 진행자 중에 빛나 이런 분 있으신 것 같은데. 있어요. 네, 빛나. 예, 빛이라는 말은 보통 그래서 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슨 빛 하면은 색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네네네네. 그래서 근데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죠, 좀? 그 제가 빛을 왜 기억했냐면 그 막 옛날 거 뭐 고사성어나 막 이런 것들 막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반출을 해보면 그 쪽빛과 닮았다. 뭐 이런 것들이 제 표현에 막 남아 있거든요. 쪽빛 네. 뭐 그런. 순 우리말로는 빛이라고 하는데 약간 느낌은 그래서 저는 좀 밝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빛이 들어가 있는 단어, 그러니까 풀빛이라는 말하고 초록색이라는 말과 초록빛이라는 말의 느낌은 저는 빛이라는 단어가 오면 뭔가 환하게 그야말로 빛나는 예.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아마 색하고 빛을 그렇게 나눈 게 아닌가 싶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태양이 비쳐서 그게 비친 빛을 색이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라고 느낍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빛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정말 그 태양이 예를 들어서 풀을 이렇게 그렇죠. 쪘을 때 풀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그 상황을 제가 보고 저건 풀빛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고 그렇죠. 초록색이라고 하면 그냥 풀 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그러니까 딱 놔놓고 요 색은 초록색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약간 불빛은 태양과 같이 느끼는 감정이라면 색은 그냥 느끼는 감정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다.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우리는 빛 혹은 뭐 빛깔 이렇게 얘기했고 색은 한자인데 그러면 색깔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그건 혼합이 된 건가요? 색깔 뭐 이렇게 하면? 색깔이나 빛깔의 깔은 뭐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냥 접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어떤 특별하게 의미를 뭐 담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냥 강조 정도로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색깔은 이렇게 영어의 색깔하고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뭐 레드가 있고 블루가 있고 옐로우가 있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색깔은 좀 특이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언어가 우리말만 그런 건 아닌데 우리말은 굉장히 색깔이 구체적입니다. 막 되게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런 거예요? 말씀도 되고요. 네. 그게 무슨 색깔인지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색깔이 밤색인데 밤색은 무슨 색깔이에요? 그 약간 커피색 같은 그런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밤색이죠. 그러니까는 밤색이라는 말 할 때 사람들은 뭘 떠올리냐면 밤을 떠올리는 그렇죠. 겁니다. 밤. 수박색은 무슨 색깔이에요? 수박. 그렇죠. 수박 하면 수박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살구색, 살구빛 이렇게 얘기하면 살구. 밤색 하면 밤. 수박색 하면 수박. 이런 진짜 식으로. 그 고유 명사가 곧 색이 돼버린 그런 느낌. 그렇죠. 쑥색은 뭐예요? 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근데 영어에서 레드는 뭐야? 그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리면은 네네네. 우리말에 붉다라는 단어는 그럼 무슨 색깔일까요? 붉다. 네. 붉다라는 거는 뭐 얼굴을 붉히다 할 때 이렇게 빨개진 뭐 그런 건데.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미 부분을 빼면 즉 다 부분을 빼면 그 의미가 나타납니다. 네. 그게 그래서 불에서 온 말이거든요. 불. 그러니까 붉다라는 단어는 우리말에서 불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의 색이다. 붉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붉다는 무슨 색깔이야? 그럼 뭐 피 아니고 불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불에서 온 단어가 붉다. 자, 이거는 맞추실 것 같은데 그러면 푸르다는 뭐겠어요? 푸르다. 풀. 그렇죠. 푸르다는 풀에서 온 색깔인 거죠. 네. 그래서 푸르다. 붉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동사로 되지 않은 거는 그냥 밤색, 쑥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포도빛 뭐 이런 다 사실은 계속 그래서 단어들이 뭐 우유빛 사실은 그렇게 하다고 보면은 색깔들이 다 구체적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기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제가 이걸 그래서 땅색도 있고요. 땅색. 땅색, 흑빛 그렇죠. 이렇게 뭐 하늘색 하면 하늘 잿빛. 네, 잿빛. 제잖아요. 그게 이제 회색이죠. 예. 제를 한자로 회라고 하니까 예. 잿빛 하늘. 그러면 제가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제가 무슨 색깔인지 잘 헷갈린다든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혼동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조금 이제 웃겼던 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은 아니고 자주 말하는 색깔 중에 하나가 똥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있었어. 저 어릴 때만 해도 많이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저 색깔은 그 색깔이야라고서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지금 똥색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선생님은 좀 더럽다 이런 느낌이 들으셨을지 모르는데 사실 똥은 더러운 거는 아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말에 똥이 들어가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많죠. 뭐 그냥 똥 느낌이 나는 단어는 개똥벌레가 있어요. 개똥벌레, 말똥구리 뭐 이런 거. 그때는 좀 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요. 뭐 그런 느낌이죠. 사실은 근데 불똥 같은 경우는 똥 느낌 전혀 안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불똥이 튀다라든지 할 때 불똥이 있고 그러면 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 제일 예쁜 단어가 뭐겠어요? 똥. 말똥. 그거는 관계는 없지만 별똥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똥별이란 근데 그 단어가 들어가는데 어떤 단어와 함께 쓰이느냐에 따라 느낌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뭐 색깔 얘기하다 그쪽으로 넘어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색은 구체적인 색깔들을 좋아했다. 그래서 색을 표현할 때는 항상 구체적이었다. 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색이 좀 다양하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조현윤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오늘은 가을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 주변의 색깔이 막 변하고 있죠. 거기에서 착안하여 색과 빛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조현윤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쯤에서 또 교수님이 꼽아오신 노래 한 곡을 함께 들으면서 가을에 젖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과는 조금 달리 좀 약간 젊은 감성으로 좀 가을 느낌을.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마 청취자분들이 연령이 좀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라는 이제 지난번 감성을 좀 이제 새롭게 느꼈다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감성을 또 새롭게 느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노래를 꼽아주시려고 그렇게. 먼데이 키즈의 가을 안부라는 노래였는데 저도 좋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데이 키즈의 가을 안부 듣고 돌아옵니다. 어떠니 잘 지냈니 지난 여름 유난히도 힘에 겹더라 오랜 새벽녘엔 제법 쌀쌀한 바람이 어느덧 네가 좋아하던 그 가을이 와 사랑도 그러게 별 수 없나 봐 언제 그랬냐는 듯 계절처럼 변해가 그리워져 미치도록 사랑한 그날들이 내 잃어버린 날들이 참 많이 웃고 울었던 그때 그 시절에 우리 네가 떠오르
자,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무지개처럼 우리말 한국말 언어문화 알림이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전공 조현윤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29번째 시간인 오늘은 색과 빛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그와 관련한 우리말을 알아보고 있고 그에 앞서서 듣고 오신 노래 먼데이 키즈의 가을 안부였습니다. 이 가을 하면은 왜 다들 이렇게 좀 약간 노래에서도 좀 알 수 없는 그 애절함과 절절함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떨어지는 게 많고 헤어지는 게 많으니까 이제 다 없어지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 것 같고 네. 저는 단풍도 마찬가지인데 여름에 아주 덥고 겨울에 갑자기 추워져야 단풍 색깔이 예쁘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풍이 예쁘다는 거는 그만큼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가을에 그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힘들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우리가 지금 힘들더라도 그게 사실은 단풍이 아름답기 위한 거구나라는 생각도 하는 게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이렇게 멘트 하시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무지개처럼 네. 사실은 무지개야말로 색깔의 핵심이죠. 맞죠. 색깔에 이렇게 모여 있는. 네, 그래서 색깔 얘기할 때 항상 이제 조심하는 게 어떤 색깔이 더 좋으냐라는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예. 다 스스로 빛을 내고 있고 그 빛이 모여서 새로운 이제 하모니,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무지개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네. 무지개 너무 좋은 거죠. 무지개 우리가 무지개처럼이라는 것도 서로 다른 색깔이지만 조화를 이루자. 그래서 그랬더니 가장 아름다운 게 되어버린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는 거는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화를 이뤄서 무지개처럼 살자. 프로그램명에 가장 맞는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네네네. 색깔 얘기를 조금 더 아까 살구색을 살짝 얘기했는데 네. 사실 살구색이나 살구빛이라는 용어는 제가 어릴 때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요? 오히려 최근에 더 많이 사용된 건데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네. 예전에는 이야기되었던 색깔인데 지금은 이야기가 안 되는 색깔이 하나 있어요. 저 그거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 살색.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크레용 크레파스에 보면 살색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 어릴 때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구나. 얼마 차이 안 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살색이라는 게 있어서 예. 그게 차별 용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살색이 사람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황인종의 색깔, 한민족의 색깔에 맞춰서 그걸 살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이른바 다문화 가정이나 아니면 한국에 온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게 무슨 색깔이냐. 맞는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그 색을 살구색으로 바꿉니다. 이름을. 근데 비슷한 색깔로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살색, 살구색이라는 걸 들을 때마다 이게 그 편견이 들어갈 수 있는 색깔명이었구나. 왜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수박은 수박이에요. 근데 살색은 사람마다 다른 색깔일 수 있는데 하나의 색깔로 이름을 지어버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문제의 색깔 살색. 지금은 그래서 살색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살구색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색깔에 대한 이야기로 재미있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 색깔에 대한 그 명칭 하나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또 이렇게 다양화되어 갔는지를 또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재미있네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이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색깔의 대표는 곤색입니다. 곤색이라고 하면 그 남자들이 보통 그 양복 얘기할 때 많이 하거든요. 곤색 양복 하면. 근데 곤색은 일본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자로 하면 감색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감색이라는 단어도 조금 헷갈리는 그런 단어인데 그냥 우리가 먹는 감 같다고 할 때도 감색이라고도 하고 우리 구체적인 걸 좋아하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색은 그런 감색은 아니고 짙은 청색을 한자로 얘기할 때 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일본어식 표현이 아닐까 하는 저는 의심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그걸 다 감을 곤이라고 읽어서 곤색이라고 발음을 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이제 그 곤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색깔 얘기 나올 때 그 색깔은 좀 조심해서 발음하자. 뭐 짙은 청색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감색 정도로
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곤색이 그런 거였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그것도 좀 그 의미 있는 색깔에 대한 지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짙은 파란색, 남색에 가까운 색을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 곤색이라고 많이 사용하는데 그 말은 지양하고 네, 감색 정도로 네,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그 예전에도 한번 우리말 중에 좀 재미있는 색깔이 있다고 하시면서 뭐 얘기하셨던 색깔이 또 떠올라요. 뭐 주황색이 뭐 맞습니다. 되게 특이한 색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황색이라는 단어 얘기할 때 항상 같이 하던 단어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때. 뭐였지? 제가 좀 약해가지고 그러면 주황색이라는 말은 주색은 붉다는 뜻이고 황색은 노랗다는 뜻이니까 두 색깔이 합쳐진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혼합색이네요, 그럼. 그러니까는 그 이름을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오렌지빛이라고 얘기하거나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색깔을 명을 주지 않고 이건 빨간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야 또는 두 색이 합쳐진 색깔이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별로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붙여주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게 사람에도 있었다 그랬죠. 사람 중에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이름이 하나 있었던 게 바로 그게 이제 청소년입니다. 청년도 아니고 소년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기가 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하면서 이름도 따로 지어주지 않고 소년도 아니고 청년도 아닌 중간인으로 청소년 시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별로다. 그때 얘기하셨던 게 이제 기억나요. 네. 뭐 사춘기를 조금 바꿔서 뭐 생각하는 시기라든지 뭔가 조금 더 다른 구체화된 명칭이 있으면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주황색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이렇게 불투명한 색깔들은 조금 우리말 자체가 원래 구체적인 색깔을 좋아하는 언어니까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비슷해 보이는 색깔인데 색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와 빛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 느낌이 전혀 달라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게 또? 그래서 이제 앞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회색이라는 단어와 잿빛의 단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느낌은 어떠세요? 회색과 잿빛. 회색. 이건 회색 옷이야. 회색 옷이야. 회색이구나. 회색. 근데 회색이라고 하면 사실은요, 교수님. 이게 약간 좀 그 이도저도 아닌 중간이라는 느낌도 좀 들고. 약간 그래서 검은색과 흰색이 그건 이제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검은색과 흰색이 합쳐지니까 회색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회색주의자 이렇게 회색 얘기하면 분자, 뭐 이렇게. 회색 분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여기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회색하면 좀 어두운 느낌이 있습니다. 네, 좀 의문스러운 느낌이거나 좀 불분명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요걸 갖다 순 우리말로 바꾸면 이제 잿빛이 되는데 잿빛. 그건 다 타고났을 때의 어떤 제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밝아요. 느낌이. 다 하얗게 불태웠어. 이러면서. 오히려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아주 밝은 느낌은 흰색처럼 밝은 느낌은 아니나 회색처럼 어두운 느낌은 좀 벗어나 있는 이제 그런 류의 느낌이라서 이제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색깔들에 대해서 좀 느낌을 갖고 이야기하거나 글을 써보면 훨씬 더 맛있는 글쓰기 말하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회색이라고 쓸 때와 잿빛이라고 쓸 때를 좀 구별해보자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차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색이 그런 쪽이면 표현에 따라서도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그 기운이 좀 긍정적으로 올 수 있느냐 부정적 뉘앙스로 올 수 있느냐가 달릴 수 있다. 그래서 특히 빛이라는 말은 우유색하고 우유빛은 너무 다르다는 느낌이에요. 그렇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색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와 빛이라는 말의 느낌을 잘 살려서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실제로는 색깔에 대한 그 문화권에 따른 반응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푸른색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세요? 푸른색. 근데 푸른색 하면은 저는 물론 한국인이지만은 이 푸르다라는 게 범위가 좀 넓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초록색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파란색일 수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근데 언어는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당연히 구별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푸른색과 녹색은 청색과 녹색은 구별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구별을 못하는 언어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국어 사용자들도
그래서 산을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에 가자라고 하니까 청이라는 말은 녹이란 뜻도 되고 푸르다는 뜻도 되고 네. 딱 그런 느낌은 아닐 수도 있으면 그래서 마운틴도 블루 마운틴이라는 용어를 쓰죠. 네. 그린 마운틴이라고 하지 않고 맞아요, 블루 마운틴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뭐 그 느낌이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원래는 같은 느낌으로 보는 색깔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그게 이제 분화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풀빛과 하늘색 같은 느낌으로 분화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블루라는 느낌은 우리가 보는 블루는 그래서 보통은 밝은 느낌. 그래서 밝은 미래, 네. 푸른 청년 이런 류의 느낌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블루가 영어에서는 사실은 우울한 느낌도 많이 있죠. 맞아요. 그렇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음악을 블루스라고도 하고요. 아, 그리고 블루문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런 무슨 묘한 환상적인 분위기 예. 이제 그런 것들 나타내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어의 블루는 그래서 그 블루문처럼 이렇게 뭔가 그 어둑어둑한 느낌에서의 푸른빛. 예. 우리가 어슴프레 할 때 그런 느낌, 프레 느낌이 그럴 때 블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우울하죠. 그럴 때 느낌은 우울하고 그런 느낌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푸르른 거는 밝은 태양 아래서 그런 류의 푸르름이기 때문에 청춘이나 이런 류의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윤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오늘은 색과 빛에 대하여를 주제로 해서 그와 관련한 우리말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알아봤고 오늘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은 우리가 똑같은 색을 이렇게 표현하거나 쓰더라도 뭐 회색이라고 쓰는 것과 잿빛이라고 쓰는 게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에게 또 어떤 연상되는 이미지가 다른 에너지로 다가오니까 맛있게 한번 변용해서 써보자.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색과 빛을 잘 구별하시고요. 실제로는 색에는 수많은 또 상징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푸른빛의 상징 조금 전에 이제 밝은 푸르름 청춘의 상징이 있었던 것처럼 네. 노란색, 붉은색, 검은색의 상징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상징들도 공부해 보시고 오시면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깊은 한국어의 진수를 알 수 있는 이 시간 조현윤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자,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교수님 또 한 곡 이렇게 딱 놓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그 악동 뮤지션의 이수연이 부르는 노래인데 네. 시간과 낙엽이라는 노래인데 네.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 아주 감성적인 목소리여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소리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간과 낙엽, 악동 뮤지션의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교수님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